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중학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화의 특성 중 문화의 보편성, 문화의 특수성,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 상대주의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문화의 보편성이란 언어 사회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 문화의 특수성은 자연적, 사회적, 역사적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의 문화를 말하며,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를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를 그 사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였었죠. 그러면 오늘은 42쪽 문화의 이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여러분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첫 번째, 자문화 중심주의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문화 사대주의를 설명할 수 있다. 네,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한 태도인지, 그 다음에 문화 사대주의란 또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밑에 생각 열기를 보시면 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뭔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식사를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달라요. 나이프와 포크, 여기는 숟가락, 밑에 젓가락도 있고, 마지막 사람은 손만 있어요. 도구가 없죠. 그리고 앞에 놓인 식사의 재료도 다 다르죠. 여기는 야채와 고기가 있고, 여기는 밥과 국이 있어요. 반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컵으로 들고 마실 수 있게 이런 모양의 컵이 있네요. 음식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하고, 인도 사람들은 손을, 미국 사람들은 주로 포크를 사용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났을까요? 왜 지역마다, 나라마다 식사하는 도구도 다르고 식사의 재료도 다르죠. 그러면 오늘은 43쪽. 네,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삼아. 여기서 자문화란 나의 문화를 말하죠. 내 문화, 나의 문화. 내 문화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삼아 다른 사회의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들의 문화만을 가장 우수하다고 믿는 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신들의 문화만을 가장 우수하다고 믿는 태도를 말한다. 나의 문화, 우리의 문화가 가장 우수하다. 당신들의 문화는 우리보다 못하다. 우리의 문화보다 못하다. 이런 태도를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 국제관계에서 힘을 가진 국가들이, 주로 힘 있는 국가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겠죠. 힘을 가진 국가들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기 위해 자신의 문화를 다른 나라나 사회에 강요하는 태도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도 한번 경험이 있죠. 우리 일제 35년 동안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었어요. 그때 일본이 우리한테 취한 태도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요?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일본은 우리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거했던 시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라고 해요. 35년이죠. 일제 35년 동안 일본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무시하면서 일본식 성과 이름을 갖도록 강요하고 우리의 이름을 못 쓰게 했죠. 일본식의 이름과 성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 한국어 대신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탄압했다. 우리말 못 쓰게 했었죠. 학교에 가면 일본어를 가르쳤어요. 우리말을 썼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죠. 이는 상대 국가의 고유한 문화를 사라지게 하여 인류의 다양한 문화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죠. 다음, 자문화 중심주의는 민족이나 국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 차별하는 모습. 이것도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예전에 일본이 우리한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다른 지방의 문화에 대한 편견. 다른 지방의 문화는 우리의 문화보다 못하다. 이런 편견 등의 사례는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다음,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중요하나 무조건 다른 문화를 배척하는, 다른 나라의 문화는 무조건 못하다. 이렇게 배척하는 자문화 중심주의는 갈등과 고립을 유발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 친하게 지낼 수가 없겠죠.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결국은 다른 나라들과 서로 협력하면서 지낼 수 없이 우리만 고립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현재 우리는 세계화 현상과 함께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살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또 한 분은 외국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문화는 세계적으로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자신의 문화만을 중시하는 편견과 차별이 아닌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는 잘못된 태도죠. 문화를 바라보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결국 다른 나라와 협력해서 지낼 수 없고 갈등을 겪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고립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한테 너무 차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44조. 이번에는 문화사대주의. 문화사대주의란 무엇일까요? 이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와 반대의 개념인데 그렇다고 해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에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사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자문화 중심주의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었죠. 그런데 그 반대 개념이라고 해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도 문화 사대주의도 둘 다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세력이 큰 다른 사회권의 문화가 여기서 세력이 큰 다른 사회권의 문화라는 것은 힘이 있는 나라라는 거죠. 힘이 있는 나라의 문화가 자신이 속한 문화보다 우월하다. 이것은 나의 문화보다 다른 나라의 문화가 더 좋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 문화, 내 문화를
무시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세력이 큰 다른 사회권의 문화가, 이것은 이제 강대국을 말하면 되겠죠. 강한 나라, 어, 강대국의 문화가 자신이 속한 문화보다 우월하다. 다른 나라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월하다고 믿고 높게 평가하는 태도. 무조건 우리 문화보다는 저 다른 나라의 문화가 더 좋은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높게 평가하는 태도를 문화 사대주의라고 한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나의 문화를 무시하게 되겠죠? 그러면 외국어를 우리말에 섞어 쓰는 것이 유식한 것으로 생각하는 모든 언어에 다 영어를 중간중간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를 쓰는 미국은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쓰면 괜히 유식할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의 문화를 너무도 높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식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이것은 문화 사대주의에서 나온 태도이다. 미국 문화는 우리보다 훨씬 나을 거야. 그러니 그것이 더 훌륭하다. 우리의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화 사대주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문화를 무조건 따르는 태도. 무조건인 거죠.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태도는 자기 문화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 나의 문화를 무시하게 되겠죠. 다른 문화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문화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와 문화의 다양성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문화 사대주의는 자기 문화의 발전뿐만 아니라 발전할 수 없겠죠. 그 다음 인류 문화의 발전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나의 문화를 무시하는 태도도 결국은 인류 문화의 발전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류 문화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자국의 문화와 외국의 문화를 두루 존중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나의 문화도 다른 나라의 문화도 서로 존중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네, 그 다음 45쪽에 보겠습니다. 네, 생각 따지기죠. 1번. 다음 글을 읽고 조선시대에 최만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음 글을 읽고 최만리가 중국 문화를 대하는 태도를 써봅시다. 최만리가 중국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국은 우리보다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중국 문화가 우리 문화보다 더 우수하다고 하죠. 우리는 옛날부터 중국을 받들며 살아왔습니다. 옛날에는 중국이 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중국을 받들며 살아왔다. 따라서 중국의 문자를 쓰는 것은, 중국의 문자는 한자죠. 한자를 쓰는 것은 우수한 문화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한자 쓰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사용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문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종대왕이 우리 한글을 만들려고 할 때쯤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여기서 새로운 문자는 한글을 말합니다. 한글. 만약 우리가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사용한다면, 한글을 만들어 사용한다면 중국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국가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을 떠받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문화를 바라보는 어떤 태도일까요? 밑에 한글 창제 당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려고 하는 당시 최만리라는 사람이 세종대왕에게 올린 상소문 중의 일부예요. 한글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태도죠? 최만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중국 문화가 무조건 우수하다. 그러니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 우리가 만약 한글을 만들어 사용한다면 중국이 기분 상하게 중국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결국 중국과 우리 관계에서 우리는 이익을 가지기 어렵다. 불리해질 것이다. 그러니 한글 만들지 말고 그냥 중국의 한자를 사용하고 중국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자. 이런 태도예요. 이것이 중국 문화가 무조건 우수하다는 태도죠. 이것을 문화 사대주의라고 하죠. 문화 사대주의. 네, 그 다음 다음 글을 읽고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다른 사회의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들만의 문화만을 가장 우수하다고 믿는 태도, 우리의 문화가 가장 우수하고 당신들의 문화는 우리 것만 못해. 이런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요? 자문화 중심주의죠. 이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의 문화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상대방의 문화도 존중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문화 사대주의도 그 다음 자문화 중심주의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 46쪽에 보면 1단원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정리 콕콕 1.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했죠? 문화의 보편성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2. 자연적, 사회적, 역사적 환경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의 문화가 생겨나는 것을 문화의 특수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 3. 문화의 특수성으로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 문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다양하다. 다음 4.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들의 문화만을 우수하다고 믿는 태도를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죠. 네,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했어요. 내 문화만 무조건 우수하다. 이것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다음 5. 다른 문화가 자신이 속한 문화보다 우월하다. 다른 문화가 우월하다. 내 문화보다. 이렇게 우월하다고 믿고 높게 평가하는 태도를 문화 사대주의라고 하죠. 조선시대의 채말리가 중국의 문화가 우리 것보다 훨씬 우수하니 우리 한글 만들지 말자 했던 것이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죠.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6.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할 때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네, 이것이 바람직한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 다른 문화도 모두 이해해주고 존중을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화에 대한 이해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양한 종교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